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밖에서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소리가 나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이제 집안에서 막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사회성이 떨어진 문제냐, 아니면 자기 영역을 주장한 거냐? 또 때에 따른 혹자는 사회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영역 주장을 되게 강하게 하는 거고, 외부 침입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막 짖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얘기하면은 사회성이 떨어졌어. 어렸을 때 경험이 안 좋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잖아요. 그럼 보호자님은 현관까지 나가잖아요. 그럼 그때 강아지도 졸졸졸졸 현관까지 따라와요. 따라오면은 그 강아지는 이렇게 딱 보고 있어요. 그럼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엄마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물건을 주고서 전달하고 간단 말이에요. 강아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가 왔다가 도망가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현관 앞에까지 못 나오게끔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심지어는 보호자님들이 누군가 배달하는 음식이 오잖아요. 그럼 뭐 택배라고 온다든가 뭐 그러면은 아이를 이렇게 안고 가요. 안고 가가지고 그걸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왔다가 택배 아저씨가 갔어요. 그냥 이 사람은 물건만 놓고 간 건데, 강아지 입장에서 내가 딱 쳐다보니까 왔다가 도망가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가 집안에 여러 곳에 많이 누워. 집안에 눕는 데가 뭐 거의 한 4-5군데가 돼. 어떤 아이는 현관 앞에서도 눕고, 소파에서도 눕고, 거실 한가운데서 눕고, 베란다에서도 눕고, 뭐 다 아무 데나 막 눕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눕잖아요. 눕는다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 영역이거든요. 자기의 어떤 공간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집안에서 많이 눕다 보니까 지켜야 될 영역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낯선 사람이 오는 거에 대해서 짖는 거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외부적인 경험이 적었던 아이들, 그러니까 현관 밖의 세상을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던 아이들, 즉 다시 말하면요, 생후 한 4개월, 5개월 전까지 예방접종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나갔던 아이들은 항상 이 아이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갖거든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나 초인종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 이런 과정으로 막 짖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안 나갔던 애들은요, 집안의 영역을 주장하고 보호자님을 지키려고 막 짖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그런 아이들은요, 충성도 테스트 하잖아요. 보호자님하고 같이 가다가 하면은요, 보호자님 지키려고 막 짖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려고 지켜요. 그래서 저마치 도망가요. 그런 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회성 교육이라는 걸 잘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회성 교육을 시켜주는 데 있어서 초인종 소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어락 소리, 그리고 보호자님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경험들을 많이 시켜줘야 되는데, 얼마나 사회성 교육이라는 것이 경험을 많이 했을 때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니거든요. 경험만 많이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반려견하고 같이 살면서 초인종 소리 얼마나 많이 들어요. 많은 경험을 했는데 왜 짖어? 근데 이런 어떤 사회성 교육이라는 거는 경험이 많아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억을 갖는다라는 것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인종을 누르면 누군가가 들어온다. 근데 자기한테 익숙한 사람이 들어올 거냐, 낯선 사람이 들어올 거냐에 따라서 우리 반려견의 행동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일단 초인종 소리 나면 짖고 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족은요, 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지 띵동하고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려견들도요, 초인종 소리는 무조건 낯선 사람이라고 일단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짖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인종 소리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익숙하게 기억을 줄 거냐,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심리적으로 되게 편안했을 때 내가 뭔가를 바라보는 것이 되게 좋아요. 심리적으로 내가 이제 되게 마음이 편했을 때 누구 상대를 만나잖아요. 그 상대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많이 가져요. 이 자리가 되게 만약에 불편하고 안 좋잖아요.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요. 누군가를 만나고 듣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안 좋은 기억을 가져갈 수 있더라. 그래서 반려견들이 엎드려서 초인종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떠한 집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을 때 사회성을 어떻게 시켜줘야 되냐? 정답은요, 엎드려서 이 아이가 경험을 하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가 손님이 방문한 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기 때는요, 그냥 간식 하나만 딱 던져주면은 엄마 현관까지 안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짖는 애가 또 어떤 아이들은 분리불안이 있는 애들.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은 보통 이전 중문, 현관에서 우리 아이가 많이 기다리고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있다라는 건 뭐냐? 그 공간은 내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현관 앞에서 누워있는 아이들은요, 낯선 사람이 오면요, 엄청 짖어요. 보통 현관에 제일 많이 누워있는 아이들이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또 어떤 분들은 현관이나 중문 앞에 보면은 방석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아예 집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중문 딱 열었을 때 그 옆에 화장실에 자기 대소변 장소를 이용해주고, 그러면요, 중문 앞에 방석을 놓는다라는 거는 거기서 얘가 엎드리고 있다라는 거는요, 경비견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석이 절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실 안쪽으로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죠. 낯선 사람이 와서 얘가 이제 달려나가잖아요. 이렇게 달려나가잖아요. 사람한테 이렇게 오면 이렇게 달려나가잖아요. 그러면 안 돼! 왜 달려나가? 짖지 마. 기다려. 안 돼. 왜 짖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렇게 훈련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해를 못 해요. 훈련은 낯선 사람이 오고 초인종 소리가 나서 달려나가면은 우리 아이가 당연히 본능적으로 자기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자기 영역을 지켜야 되는 걸로 이런 게 인식이 돼 있는 애들은요, 자기 영역에 누가 낯선 사람이 왔으니까 가서 경계하는 거는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혼을 내봐야 우리 아이가 이해를 못 해요. 왜 혼나는지를 몰라요. 당연히 내 영역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혼내는 것도요, 우리가 짖으러 나간 거에 대해서 혼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려왔다고 혼을 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 서서 막 짖잖아요. 이 자리에서 짖잖아요. 그거는 냅둬야 돼요. 우리가 혼내는 거는 어떤 거냐면 짖고자 하는 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포인트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혼을 내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사람이 와서 짖는 거에 대해서는 짖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단 여기만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벗어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지, 낯선 사람한테 가서 짖는다라고 해서 뭐 짖지 마! 안 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얘가 어떠한 신뢰관계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자기 영역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짖는 건데, 그거를 내가 혼을 낸다고 해서 얘가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는. 보호자님들도요, 우리 아이가 짖잖아요. 얼마나 많이 혼내세요. 하지 마, 안 돼, 막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알아들었으면 벌써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살짝 당겼는데도 이렇게 미는데도 너 옳지, 기다려 옳지, 기다려. 우리가 당겨도 못 나오게, 이 자리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넌 여기 있어야 된다. 근데 짖고 싶으면 여기서 짖어. 근데 이제 포인트에서 막 짖잖아요. 그럼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너무 편해요. 왜 그래요? 이미 달려나갔으면 그 사람들도 놀래고 뭔가를 막 행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얘가 막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정시키기. 방석이라는 것도 집이라고 활용될 수 있지만 하나의 포인트, 훈련하는 그 트레이닝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외부적인 자극이 있어도 이리 와요. 엎드려. 기다려. 외부적인 자극이 있어도 끝까지 기다려야 돼. 이 포인트로도 훈련할 수 있다. 알지? 가.